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월요일자 오늘장 마감 후 마감 시황입니다. 저는 하창봉입니다. 오늘 샵을 두 개를 적어놔서 하나가 가뭄, 하나가 중국 금리 인하에 했는데 뭐 장은 빠졌지만 그 원인을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나스닥 2% 이상 빠졌죠. 나스닥 차트인데 일봉이고 주봉을 보니까 한 6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조금 멈칫했습니다. 나스닥 차트인데 그 국제, 그러니까 우리가 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LM이라든지 LM은 상품이구나, CBOT 뭐 미국 상품 거래소의 밀 가격 같은 게 크게 움직이는 건 없어요. 움직이는 건 없는데 시장에서는 오늘 가장 많이 화두가 됐던 내용이 바로 인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뭐 밀을 수입을 관세를 부과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쌀도 많이 주식을 합니다만은 또 세계 2위에 제가 알기로는 밀 생산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또 뭐 사료 관련주가 잠깐 움직이긴 했어요. 뭐 사료 관련주라 그러면 대부분 뭐 한일 사료, 밀 생명자원 이런 걸 말하는데 약간 글쎄요, 한 최근 일주일 동안 움직인 게 있으니까 뭐 추격 매수하기 조금 그렇고, 어쨌든 간에 밀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볼 수도 있는데 하나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이걸 좀 같이 보도록 하게 되면 지금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약간 인플레이션의 트라우마가 좀 왔다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다루고 싶진 않습니다만 다루다 보니까 요게 유럽 지도입니다. 유럽 지도인데 여기 보면 이게 기상 지도예요.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폴란드가 있는데 약간 이제 가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유럽, 남유럽 국가들이 뭐 한국만큼이나 좀 가물다. 올해도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만은 흉작이 좀 많잖아요. 가물다는 이야기예요. 미국 쪽은 지금 그 밀 생산 자체가 수확기라서 밀 공급량이 되게 많습니다. 많고 이건 이제 강수량인데 제가 보니까 강수량 뭐 사실 별의별 걸 다 보네요. 비가 안 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 이슈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출발점은 사실은 우리 증시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은 뭐 제가 장중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국채금리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불과 8월 초중순만 해도 2.6%까지 내려오면서 이건 오히려 긴축을 염려했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죠. 국채금리가 올라갔단 말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공포의 또 출발점은 대부분이 원자재나요. 원자재. 그쵸. 그러니까 원자재, 물론 요거 곡물보다 더 크게 출발했던 것은 바로 아시겠지만은 천연가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연가스. 이거는 지금 보는 화면은 천연가스의 뉴욕 쪽이네. 뉴욕 상품 거래소 가격인데 유럽 쪽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환율 시장에서 제일 먼저 반응을 한 거죠. 제일 먼저 이제 유로화나 파운드화, 이게 바로 유로화입니다. 주식이 되게 복합적이죠. 유로화가 약세로 갔으니까 당연히 달러는 강세로 갔겠죠. 달러가 강세로 갔으니까 당연하게 국채금리는 이렇게 국채금리 상승에 또 기여를 한 거고, 또 국채금리 상승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달러 강세에 원화 약세까지 오는 거고, 원화 약세가 오더라도 실제적으로 보게 되니까 사실 원화 약세해서 외국인들 주식을 많이 판 건 아니에요. 오늘도 외국인은 주식을 샀습니다. 매매 종합을 보면 그쵸. 오늘도 외국인은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원화 약세가 우리 장에 그렇게 익스포즈를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원화 약세가 있다 보니까 우리 기관들은 이러한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굉장히 최근에 의해서 약세는 어떤 기관 매도의 성격이 좀 큽니다. 그리고 장중에 발표가 됐는데 그럼 지수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인데 삼성전자가 1.5% 빠져버리게 되면 별로 좋을 건 없죠. 좋을 건 없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오늘 자료를 좀 많이 드리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올 21일이니까 20일까지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어요. 무역 수지가. 그래서 전체 수출입 같은 경우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왼쪽이 수출이고 오른쪽이 수입인데 수출의 증가폭보다 수입이 더 많죠. 이게 억 달러니까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 8월 달이구나. 8월 달 기준으로 33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는데 오히려 수입은 436달러, 이게 높으니까. 그럼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무역 적자죠.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지금 8월 달에 오히려 기존에는 한 48억 불, 뭐 24억 불 정도 하다가 지금 거의 100억 불까지 무역 적자가 커진 겁니다. 그만큼 수출의 증가폭이 되게, 수출의 증가폭 대비해서 수입의 증가폭이 컸던 거죠. 근데 아까 장중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보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 석유 제품이잖아요. 석유 제품은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 100% 증가를 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 배도 마찬가지, 조선수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수출의 주요 효자 품목이 아시겠지만은 바로 반도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은 뭐 어차피 아는 거고, 그쵸? 스마트폰 아는. 그리고 유럽 쪽은 잘 나가요. 근데 오히려 중국의 수출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 삼각형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거야, 이거. 제가 이거하고 이거예요. 수출이. 중국 쪽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죠. 반도체도 안 좋고, 뭐 이쪽 두 개 다가 이쪽 영향을 미치는데, 반도체, 무선기기 다 미치는데, 이쪽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뭐 재료 없는 정시에 조금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목이 그래서 아까 중국 금리 인하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한번 주간 정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다뤘어요. 지금 중국 증시 한번 보고 있으면 비리비리해. 뭐 많이 빠지진 않지만 오늘 그나마 조금 버텨줬는데, 지금 시장 어떻게 해석해버리냐면, 중국이 이제 1년 만기 LPR 금리를 한 0.05% 내렸습니다. 5년 만기는 0.15 정도를 내렸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통은 금리 내리면 호재로 작용하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이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 어떻게 해석하냐면, 경기 침체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야, 오죽하면 지금 글로벌이 처음부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판에 중국도 분명히 돼지고기나 이런 거 포함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버리니까, 우리 시장은 제가 판단할 땐 지난번에 MLF도 내렸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MLF도 내리고 7일짜리 역 RP도 내리고 LP에까지 내리다 보니까, 내린 이유는 이제 아시겠지만 산업생산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걸 올려버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 GDP 지금 어저께 지난주인가요? 2.8%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5.5가 아니라 2.8%까지. 6개월째 꿈쩍도 않던 1년 만기 금리가 인하됐다. 이 내용은 뭐냐면, 내수 없는 중국도 이제 안으로의 성장, 내수를 되게 꿈꾸는데 미국은 70%가 넘어요. 중국도 어느새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중국의 금리 인하 자체를 다시 한번 지난 MLF 인하해가지고 한번 했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났단 말이 좀 그런데, 그리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시장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도 주봉인데 한 4주 오르다가 이제 첫 번째 조정봉, 근데 우리 하는 이야기죠. 첫 번째 조정봉은 매도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매도보다는 관망이에요. 이게 일봉이든 주봉이든 똑같아요. 5일선이라도 마찬가지인 거고. 5일선 이탈하면 주식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근데 첫 번째 이탈은 매도보다는 관망이에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격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이격 조정은 관망. 요때도 보게 되면 여기 차트 뒤집어 놨는데, 이때는 이격이 과하다가 붙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다시 이제 뒤집어지는데, 지금은 약간 지금 요런 정도 과정에 있어요. 뒤집어질 수도 있고 원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첫 주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뭐 2460일선 깨고 했습니다만은 2450 전후에서의 되돌림을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바이오가 있고 게임이 있고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배터리 있고 깊은 이야기 안 해도 어쨌든 우리나라 자꾸 탈중국 하는데, 배터리 핵심 광물 수입 대부분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오늘 장에서 뭐 일단 내일 장은 이렇게 봐요. 오늘 우리 장이 거의 한 달여 만에 21선을 이탈한 개발학 음봉이 나온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는 오늘 조금 이격이 가했다 볼 수도 있고, 내일장 기준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사실 코스닥은 800선 이상 그래야 월봉 양봉 유지가 되잖아요. 그쵸? 코스닥이 800선 이상 회복하는지,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고 또 밀린다면 한 770선까지는 열려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설정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알 때 올라올 때 다 세팅이 되어 있던 포인트가, 그 다음은 밑단에는 대략 770된 단이 있어요. 770단. 네, 요게 있으니까 요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쪽은 여기서는 2450이란 자리를 좀 기억해 주시고, 2450이란 자리가 월봉 양봉 조건이고, 요거는 2380인가 정도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꺼 놨었는데, 예, 24가 아니고 2380 정도가 있어요. 계산을 안 해놨나? 2380 정도 돼요. 2380. 그 지금 수치를 기억할 필요 없고, 오늘 지금 수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월봉 양봉 조건 코스피 2450, 코스닥 800선, 그거 기억하고 가시고, 뭐 지수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한 거는 뭐 어쨌든 지수 관점에 저런 건 중요하고, 현대차가 조금 완충작용을 해준 거는 얘네들이 좀 급하게 좀 빠르게 뭐 한대요. 뭐 한다고? 이쪽 원래 2025년이었잖아. 미국 조지아 공장 조금 공사를 단축한다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라도 현대차, 기아차는 조금 그냥 과민하게 빠진 게 있어요. 재료 부재 상태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천천히 다시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어쨌든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환율에서 재미 본 게 누구야? 상반기 실적 놓고 보면 가장 재미를 봤다는 말이 실적 이야기인데 자동차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가 어느 정도 완충작용 보일 수 있고, 지금 원화환율이 지금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두두두두 뛴 건 이건 약간 오버슈팅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급등주처럼 밀어붙인 게 좀 있어요. 어차피 환율은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나빠서 그런다기보다는 유럽이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유로화 차트인데요, 유럽이 어렵다를 중심으로 삼고 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의 약세가 우리한테 무조건 호재란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거꾸로 말하면 환율의 약세를 해서 갑자기 원화 유출로 가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아직까지는 그건 언제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때 판단하자고. 물론 이것 때문에 매도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점이 이번 주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어디 갔어? 목요일날 금리 올리잖아요. 또 금리 인상하게 되면 환율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이 유로화 약세, 오히려 환율이 조금 오버슈팅 됐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좋아요와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은, 아니면 좀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